도쿄토판 황희찬입니다. 긴자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1의 쇼핑거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아마 이 긴자역 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코 백화점, 세이코 시계도 보이고요. 미츠코시 백화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명품 샵들이 즐비한 곳들은 물론 땅값이나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데요. 앞쪽에 야마노 아키란 파란 간판이 보이시나요? 일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평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19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고 나면 오른다는 일본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수도권인 서울에서는 정말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에서는 맨션,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에 폭등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사회사 도쿄 간테이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구축 맨션은 1년 새 38.7%나 올랐는데요. 구축 맨션이 40% 가까이 올랐다면 신축 가격은 어떨까요? 도쿄 주호구에 나와 있습니다. 주호구에도 많은 상업시설이 있고 주변에 높은 타워 맨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앞에 있는 것은 지난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는 건물입니다. 타워 맨션이죠. 1, 2년 사이에 금액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타워 맨션은 높은 건물 사이로 녹지도 조성이 돼 있고 교통도 좋아서 버스로 10분 정도만 가면은 도쿄 도심인 긴자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저층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가격의 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죠. 오늘 보신 물건은 20억짜리 물건입니다.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현지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시죠. 안녕하세요. 주리얼 에스테이트 조민수입니다. 도쿄 3구에 위치한 추오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실제 내부까지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션에 들어서자 고층 타워 명성에 맞게 거실 창밖으로 탁 트인 도쿄 아파다가 보였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오다이바고 하루미도 보이고 레인보우 브릿지도 보이네요. 이게 이제 저녁에 되면은 야경이 또 좋고. 제가 벌써 일본에 온 지도 6개월째인데요. 맨션 치고는 거실이 상당히 넓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혼자 사는 약간 소득층이 높은 그런 분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1LDK 형식으로 해서 1LDK는 방 하나에 리빙, 거실과 다이닝, 식당, 그리고 키친, 부엌을 겸한 집을 말하는데요. 가족 단위보다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싱글이나 커플들이 많이 찾는 집입니다. 1, 2인 소규모 가구가 쾌적하게 살기 좋은 이 맨션의 가격은 엔화로 2억 1,500만 원입니다. 한화로 치면 약 20억 2천만 원인데요. 평범한 직장인이 넘보기 힘들 정도의 고가입니다. 물론 건물도 너무 좋고 신축도 너무 좋은데 20억? 평단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파크타워 가치도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호구에서 최근 떠오르는 유명한 맨션 단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루미 플래그라는 대규모 맨션 단지입니다. 이곳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맨션인데요. 이후 분양과 임대를 거쳐서 약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지어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현지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분양한 지 5년도 안 됐지만 이미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맨션을 억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억션 1억 엔을 넘었다. 우리나라도 치면은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쿄의 평균적인 월 수입이 43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억션이 돼버렸다. 이렇게 약간 자조 섞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런 폭등 현상은 주로 도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쿄 간테이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맨션 평균 가격은 2020년 7월 평균 5,662만 엔, 하나로 치면 약 5억 3천만 원에서 올해 7월 1억 477만 엔, 하나로 치면 약 9억 9천만 원으로 뛰었는데요. 5년 만에 약 85%가 오른 겁니다. 도쿄 구축 맨션이 85%, 2배 가까이 폭등 하는 사이 수도권 인근은 그 절반도 채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도쿄 인접도시인 사이타마시는 같은 기간 3,094만 엔, 하나로 약 2,900만 원에서 4,324만 엔, 하나로 치면 약 4억 1천만 원으로 올라 약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방의 오름폭은 더 완만한데요. 나고야시는 일본 중부 아이치현의 중심 도시지만 같은 기간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된 계기는 아베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부터 좀 부동산이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완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은 반향이 있었고, 2014년에 구로다 총리가 돈을 시장에 많이 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후로 많은 디벨로퍼,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7대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들을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도 매매에서 부동산 수익에서 나오는 수익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의 도쿄 1극 현상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 1극, 강남 1극과도 같은 모습인데요. 엔저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외국인 방문객과 해외 투자 자금이 몰려든 영향도 큽니다. 특히 아베 정권 때 외국인 투자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해외 투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도쿄 내 대규모 재개발 사업 현장으로 유입되고 이후 곳곳에 도쿄의 랜드마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자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다시 상업시설도 주목받고 해외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미쯔비시 UFJ 은행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기업 13곳 중 9곳이 지오다구, 시부야구, 미나토구 등 도쿄 핵심지의 맨션의 구입자 중 외국인 비율이 20%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중 한 곳은 절반 이상이 외국인 매수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매수자 중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나 중국인데요. 중국 본토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보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2박 3일 임장 패키지 상품도 인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많은 일본인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임대 수요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러니 월세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도쿄 23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25%에서 30%까지가 한도치라고 보는데 이를 넘어서는 최근의 상황은 가계의 심각한 리스크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소득의 30%를 넘기면 저축은 물론 교육비나 의료비를 내기도 어려운데 이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아사히 신문은 합계 연봉이 약 2천만 원, 하나로 약 1억 9천만 원인 30대 부부가 약 15억짜리 맨션을 분양받기 위해 14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사연을 최근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아직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만큼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위태로운 영끌에 나선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거비 폭등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도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부랴부랴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도쿄 지오다구는 7월 외국인 매매 실태에 관한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부동산 협회에 신축 맨션의 전매를 5년간 금지하는 특약사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협회는 합리적인 규제인지 의심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시바시게로 일본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인이 열심히 일해도 도쿄 23구에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집값 급등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국인 매수세를 규제하기 위해 일본의 부동산 구매 현황을 조사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매매 후에도 입주하지 않는 집에 빈집세를 매기는 것을 추진 중이고요.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경우 추가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 두 당은 모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두 검토 수준일 뿐 어떤 규제가 실제 적용될지는 모든 것이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의 부동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풍경을 갖고 있다는 나라의 여행을 가도 결국 우리가 가장 안도하는 순간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집이 언제부턴가 고민거리, 애물단지가 된 것 같은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다음엔 더 알차고 궁금한 일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